네, 이데일리 TV입니다. 기아차, SK이노베이션, 카카오, SK하이닉스, 비덴트, S-오일, 대한항공, 포스코케미칼까지 담았고요. 한국경제TV는 PB파마, 포스코케미칼, 우리기술투자, 삼성전자, 카카오, 롯데쇼핑, 두산밥켓, 녹십자셀까지 선정을 했네요. 매일경제TV, 카카오, 현대모비스, 비덴트, 시젠, 셀트리온제약, SK이노베이션, 우리기술투자, 그리고 DB하이텍까지 선정을 한 모습이고요. 마지막 MTN도 보겠습니다. 시젠 있고요. BP파마까지, 그리고 우리기술투자, SK하이닉스, OCI, 카카오, 게임빌, 국전약품까지 선정을 했습니다. 네, 지금 특징주들 보니까 비슷하게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좀 어떻게 보세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시장에 있어서 아무래도 관심 있는 종목들이 이렇게 쏠림 현상들이 나타나고 한정돼 있다 보니까 이런 거 위주로 해서 각 증권 채널이 발빠르게 그런 것들에 대한 분석이라든지 특징주를 좀 이렇게 내놓고 있는 것들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세 가지 종목 정도로 좀 분석을 해볼까 하는데요. 어떤 종목부터 볼까요? 일단 첫 번째로 살펴볼 게 이제 포스코 케미칼입니다.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 관심 있으신 분들은 뭐 최근에 주가 급등에 수혜를 좀 보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그렇지 않은 분들 같은 경우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 지금 현재 포스코 인터내셔널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 나름대로 지금 현재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그런 관심 있는 종목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 현재 지금 그 포스코 내에서 다양한 사업 부분들을 영위하고 있을 수 있고 현재 수소 부분에 대해서 현재 지금 매출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을 좀 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그러한 대표적인 기업이죠. 따라서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 시장에 있어서 관심이 좀 쏠리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최근에 주가 움직임을 같은 경우 올 들어서는 좀 약간 지지부진한 모습, 한 10% 정도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는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포스코 그룹 내에서 상당히 그 견조한 역할을 좀 장담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더군다나 이제 배터리에 들어가는 원자재 부분에 있어서 2차 전지의 필수 소비재다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감안하게 된다라면 포스코 케미칼에 대한 관심은 계속해서 필요한 관점이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배터리 부분뿐만이 아니라 수소 사업 관련해서 모멘텀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신고가를 충분히 뚫어줄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갖고 있을 종목이다. 최근에 포스코 그룹주들이 다 좋아요. 그렇게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필두로 해서 포스코 그룹주들이 다 좋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어쨌든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는 증권사 리포트를 보면 공격적으로 좀 증설로 인해서 매출이 확대될 것이다. 이런 내용들도 또 나오고 있다 보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2.5%대 강세 흐름을 지금 현재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 초반에 좀 급등했다가 조금은 상승폭을 줄여나가고는 있지만요. 어쨌든 이런 부분들 좀 관심 있게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종목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시젠인데요. 정말 시젠 정말 이거는 조금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는 한때는 저도 시젠에 대해서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오히려 추천도 좀 드렸던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종목입니다. 근데 시젠 같은 경우 지금 좀 그 안타까운 소식이 좀 전해졌죠. 여러분들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정리를 해드리면 무려 9년 동안 분식 회계를 했다라는 것이 금융당국에 의해서 적발이 됐습니다. 어떤 내용인가 하니 이제 매출처에 납품을 하고 그 신청하지 않은 부분들까지 예를 들어서 80을 신청하면 100을 공급을 하고 100을 매출로 잡고 이걸 또 이익으로 잡은 겁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첫 번째 관점이고요. 두 번째는 많은 그 제약바이오 업체들이 저지르고 있는 비유동자산을 자산화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결국 무슨 얘기인 거니 연구개발비를 정부에서 임상 3상까지 인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그 이전에 개발비로 잡은 거죠. 이 이유는 연구비를 잡으면 바로 비용으로 떨어내야 됩니다만 개발비를 잡으면 감가상각을 통해서 비용을 이연시킬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비용을 줄였다라는 거죠. 더군다나 또 이제 전환사채 같은 경우 발행했을 때 보통 한 3년 정도로 발행하면 장기 부채가 되는데 그게 1년 내로 들어오면 유동부채가 됩니다. 그러니까 유동부채가 되면 부채 비율이 올라가게 되는데 이런 것을 1년 내에 들어와도 유동부채로 안 잡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나름대로 시젠 입장에서는 담당자의 실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불법을 저지를 수 있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종합세트다. 이게 매출을 늘렸고 비용을 줄였다. 그리고 부채를 손을 댔다. 이것은 관심 있게 손을 댄 부분들이 아니고서는 저지르기 쉽지 않은 부분들이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을 보게 된다면 저도 시즌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코멘트를 좀 드리고 재무 분석은 제가 여러 가지 볼 정도로 많이 봅니다만
이것은 뭐 회사가 대놓고 속인다라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좀 험한 말을 좀 드리는 건데 이건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따라서 시젠 같은 경우 현재 지금 주가 움직임도 별로 그렇게 썩 좋지 못한 상황인데 만약에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물론 과거의 일이기 때문에 조금 시젠에 대해서 뭐 조금 다시 반등의 빌미를 찾지 않겠느냐라고 하는데 저 같으면 뭐 시젠에 대해서 좀 냉정하게 판단을 좀 내려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이 시즌 같은 경우는 코로나 치료제 관련주로 또 많이 네. 올라왔다가 물론 지지부진한 흐름 속에서도 그래도 시즌은 볼만하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그렇죠. 분들도 꽤 있었단 예. 말이죠. 그래서 아마 지금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꽤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지금 흐름을 보면 1%대 약세 흐름입니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냉정하게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조언을 좀 주셨습니다. 참고를 좀 해보셔야겠네요. 마음이 조금 안 좋으실 것 같아요. 특히 네. 시즌 같은 경우 이제 코로나 그 진단키트 관련해서 나왔을 때 고점을 찍었죠. 예. 그때 이제 사신 분들이 소위 이제 진단키트가 코로나19 백신과 연관돼서 상당히 오랫동안 각광을 받을 것으로 봤습니다만 그리고 이번에 뭐 그런 부분 거품을 걷어낸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게 벌써 옛날 일이니까 최근에는 매출이 어마무시하게 폭등을 했기 때문에 네. 이러한 부분에 이제 보고 투자하신 분들이 분명 계시고 아직까지 이제 상대적으로 평가 손실을 보고 계신 분들이 있겠습니다만 글쎄요 시젠이 투자자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십시오. 이런 것들을 어떻게 과연 내가 처리해야 되겠느냐라고 생각하실 때 드릴 수 있는 제가 원론적인 팁은 여러분들이 시젠이 지금 없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시즌을 그래도 내가 이번에 과거 얘기고 앞으로 진단키트가 좋을 테니까 시즌을 내가 사야지 라고 생각하신다라면 보유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아니야 나는 이런 것들 때문에 시즌은 없다라면 쳐다보기도 싫어 라고 생각하신다라면 냉정하게 판단을 내리셔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관점이신 것 같고 또 한 명의 투자자 입장으로서는 그런 생각도 드네요. 어떻게 보면 기업의 이미지, 신뢰도가 떨어진 걸 수도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결국은 이런 부분을 좀 끌어올리는데 시즌 측에서도 엄청난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입니다. 어떤 종목이죠? 카카오입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 오늘 1.4% 정도 올라가는데 예. 매출이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매출도 어마무시한 매출이 늘어나왔고 영업이익도 좋게 나왔습니다. 근데 투자자분들 생각에 근데 주가는 왜 이 모양이야? 오히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렇게 손을 올리시고요. 한쪽에는 기업의 이익, 한쪽에는 기업의 PER, 그러니까 EPS와 PER을 곱하면 주가가 나오거든요, 공식이. 예. 그동안 현재 지금 EPS는 아직 발표가 안 됐고 PER이 2019년 정도로 봤을 때 무려 100배에 달할 정도로 PER이 높았죠. 예. 그런 상태에서 주가도 높았죠. 여기서 EPS가 지금 올라온 겁니다. 따라서 현재 주가 수준을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지 이게 새로운 모멘텀으로 해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요소는 아니다. 그러니까 결국 소문에 사서 뉴스에 반응하나라는 그런 격언처럼 예. 카카오 같은 경우 이런 모멘텀이다. 그렇다고 해서 카카오가 끝났느냐?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자회사 이슈도 있고요. 올해 이제 줄줄이 자회사들이 상장을 하고요. 컨퍼런스 콜에서 자회사들에 대한 긍정적인 코멘트도 나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그러한 부분들을 보게 된다라면 지금 정도 주가 수준은 인정한다. 40만 원대 중반. 앞으로 성장할 것은 이제부터 보여지는 또 다른 실적과 모멘텀이 보여주면 성장할 수 있고 만약에 여기서 미흡하게 된다라면 조정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카카오도 조금 지켜보자 이렇게 좀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카카오가 연매출 4조 시대를 열면서 역대 최대 실적이 나왔지만 네. 지금 한 1%대 흐름이거든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지금은 적정 주가라고 볼 수는 있지만 그 그렇죠. 이후를 보려면 새로운 모멘텀이 좀 필요하다. 필요하다라고 좀 혹은 말씀을 더 드릴 수가 뛰어넘는 실적이 필요하다. 그렇죠. 라는 말씀이신 예. 거죠. 알겠습니다. 사실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이제 신사업으로서 적금처럼 투자하라는 분들도 그런- 꽤 많으셨었거든요. 네.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경우 이제 여러 가지 플랫폼들을 좀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기대감을 갖는 부분들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식을 하는 약속이 결국 주가는 내일 모르는 얘기죠. 그렇죠. 우리가 모르는 부분들이지만 기업의 이익과 결국 수렴한다라는 약속은 우리가 주식하는 입장에서는 꼭 서로 간의 그런 약속이 없다라면 투자하기가 어렵죠. 결국 이러한 부분들이 현재 지금 카카오 같은 경우는 부합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시젠은 아무리 실적이 좋았다 하더라도 투자자들의 신뢰를 잃었기 때문에 워렌 버핏이 주식을 하는 지표 중에 하나가 CEO의 그 어떤 신뢰성 이런 예, 부분도 분명 들어가지 중요하죠.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의 훼손이 되면서 주가가 조정을 받는다라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우리가 이제 대가들이 하는 얘기들이 결국 주시장에 딱딱 맞아 들어가는 부분들이 분명 있습니다. 이것을 그냥 대가들의 이야기라고 치부하실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거를 여러분들이 흔히 다 아시는 얘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가면서 주식을 보게 된다라면 주식도 재미도 있고 여러분들의 투자 실력도 일취월장할 수 있지 않겠는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기업을 선택할 때 뭐 재무제표를 보고 성장성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죠. 또 한편으로는 CEO의 경영 철학까지도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도 꽤 계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이런 예. 부분 보면 필요한 것 같네요. 예, 이렇게 몇몇 기업들이 이제 그런 것들이 나오기 예. 때문에 우리가 꼭 필요한 부분이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카카오 오늘 1.42% 상승 흐름 나타내고 있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